이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는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선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3명 잇따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이슈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2, 3주 내에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하에서 접촉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동 정세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그 유지연합 해양 안보를 위한 유지연합 구상에 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공통의 동맹국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 간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좋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중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한미일 세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왔다고 해서 일본과 우리가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룬다고는 단정을 못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 실무자 회의가 지금 이 공회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재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국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사실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출 규제 강화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수법을 배워서 고스란히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재에 나서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블룸버그 통신사의 사설에서 또 아베 정권의 한국과의 무역 마찰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전쟁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일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 공조는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기묘하다 중요하다는 데는 한미일 세 나라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일치되어 있고 특히 얼마 전부터 불거지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에 관해서 한국 측에서 강경하게 일본 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파기 종료를 통보하지 않을까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종료할 의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미국 측의 입장을 전하고 또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혹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려서 고노 외상 이와야 방위상이죠. 그리고 야치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만나서 일본 측의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한국 측에도 아마 일본 측의 입장을 좀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 기자는 정가에서 미국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가 힘든 만큼 일본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파병에 나서서 좀 우위를 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파병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하거나 또 다른 문제와 연결해서 본질을 왜곡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9일 날 워싱턴에서 국무부가 우방국들을 모아놓고 아마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25일 날 다시 또 중부군 사령부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방국들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마 적절하게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도 한국 정부에서 관계자가 참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불필요하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에 미국은 지금 대이란 군사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거기에 불필요하게 말려들 필요성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좀 냉정하게 어떤 게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좀 곰곰하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적들에 관해서 감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게 미국 측의 근본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국의 선박들이 통행을 할 때 그걸 지원하는 경우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정의 파견 혹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맹국 우호국들에 대해서 비용을 좀 분담하는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미국과 이란과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보내지 않는다면은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분담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일 이 지금 갈등 문제 좋든 싫든 이 한반도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양국의 언론이 이제 좀 자극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서로가 양국에서 다시 또 전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상 정부 간의 대립이나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 차원까지 확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부나 관계자들은 상대방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확산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그런 이 갈등이나 대립이 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혹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장기화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관해서 좀 지혜를 짜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